영국의 찰스 황제자 부제가 오는 11월 뉴질랜드를 방문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더 이상 도발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올해 2분기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1.1%를 기록했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영국의 찰스 왕세자 부부는 뉴질랜드 정부의 요청에 따라 오는 11월 뉴질랜드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웨일즈공 찰스와 코넬 공작 부인의 공식 방문 일정은 추후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영국 황실 사무소인 글라렌스 하우스는 밝혔습니다. 제신다 아던 총리는 영국 웨일즈공 부부의 방문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지난 방문에서도 뉴질랜드의 뜨거운 환영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아던 총리는 찰스 왕자는 환경보호와 보호전 등에 상당 기간에 걸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말하며 이번 방문에서도 뉴질랜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보고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2015년 11월에 이어 세 번째 공식 방문입니다. 어제 아침 강도 4.1의 지진이 북섬 하단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전해 서비스는 어제 새벽 0시 55분 레빈의 북동쪽 15km, 지하 29km 지점에서 지진이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8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진을 느꼈다고 신고를 했으나 다행히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비자보험 컨슈머 엔제 대표는 로열티 카드 가맹점에서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며 쇼핑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득과 실을 잘 비교하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수 체이드윅 대표는 로열티 카드로부터 제공되는 혜택을 받기 위해 연간 적어도 $12,000 이상의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는 반면 정유회사들의 각종 연료 할인 카드는 사용할 때마다 몇 센트씩이지만 곧바로 혜택이 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크레딧 카드 종류에 따라 약간씩 다르지만 어느 정도의 소비가 이루어져야 카드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소비가 많은 사람인 경우 연간 $50,000 이상의 소비로 로열티 카드가 제공하는 선물들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오히려 카드 수수료와 연회비 등으로 제대로 혜택을 받지도 못하면서 지출만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럴 경우 보상은 없지만 연회비나 수수료가 없는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추천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정전협정 기념행사가 어제 오전 11시부터 알렉산더 파크 레이스웨이 펑션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오는 7월 27일은 1950년 발발한 6.25 전쟁의 종식을 위해 1954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어제 행사는 뉴질랜드 한국전쟁 참전용사들 및 한인 주요 인사와 향군 회원, 가족 등 참석해 헌화식을 진행하면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참전한 뉴질랜드 참전용사의 공헌과 희생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뉴질랜드를 비롯한 16개국, 미국, 영국, 터키, 호주, 캐나다, 프랑스, 그리스, 콜롬비아, 태국, 에티오피아, 네덜란드, 필리핀, 벨기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뉴질랜드, 룩셈부르크는 6.25 전쟁 때 한국에 지원군을 보내준 유엔 참전국입니다. 뉴질랜드는 당시 6,000명의 군인을 파병해 한국을 도왔습니다. 뉴질랜드 파병군 중 45명이 전쟁 중 전사했습니다. 오클랜드 공항 근처의 이후 마타워 개발을 반대하는 시위 현장에 전국에서 사람들이 합류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퇴거 통지가 내려진 후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이후 마타워 부지는 마오리족 사람들에게는 신성한 곳으로 간주되는 곳이며 프레처 빌딩에서는 이곳에 480채의 주택 개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위대 중 한 명은 개발 예정인 곳이 아이들의 놀이터로 사용되었고 조부모대에서부터 이어져 온 땅으로서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땅이라고 말했습니다. 마노카 경찰은 프레처 빌딩이 합법적인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 경찰이 현장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후 마타워 부지를 카운실에서
되사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며 그 비용으로는 4천만 달러가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7월 15일자로 세계 제1의 급경사 거리 타이틀이 더니든의 볼드윈 스트리트에서 영국 웨일즈의 포드랜 레치로 넘어갔습니다. 최근 측정을 마친 기네스 월드 레코드 측은 볼드윈 스트리트의 경사도를 35% 그리고 포드랜 레치를 37.45%로 발표하면서 공식적으로 타이틀 주인이 바뀌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이번 주에 더네든의 측량사 토비 스토브가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직선으로 된 350m 길이의 볼드윈 스트리트와는 달리 약 300m가량인 포드 렛 레치에는 중간에 굽은 구간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도로 경사도를 측정할 때는 도로 중간선이 기준인데도 불구하고 기네스 측에서 도로 안쪽으로 쟀다는 게 그의 주장의 골자입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보다 경사가 더 급하게 나온다면서 비록 경사도 측정 시 기네스 측이 어디를 재야 한다는 상세한 규정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중간선을 기준으로 했다면 결과가 달라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볼드윈 스트리트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오히려 타이틀을 넘겨준 것이 행복하다는 여론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그동안 연일 몰려드는 수많은 관광객들로 인해 인근 도로의 주차난을 비롯해 사생활 침범 등 주민들의 일상이 큰 지장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볼드윈 스트리트는 주거지에 있는 거리 중 세계에서 가장 경사가 급한 거리로 인정받아 지난 1987년부터 기네스북에 올랐었습니다.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전국의 각급 도로 2,430km에 추가로 안전시설이 설치됩니다. 어제 빌 토와이포트 교통부 장관은 작년 12월부터 시작된 교통안전 개선 프로그램의 예산을 이용해 남북섬의 도로 2,430km 구간에 안전장벽을 비롯한 시설을 추가로 설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총 14억 달러 예산이 들어가며 최초 계획된 870km의 국도 구간을 비롯해 향후 3년 동안 모두 3,300km에 달하는 도로의 안전시설이 개선됩니다. 토와이포트 장관은 이번 프로그램으로 전국적으로 연간 160명의 교통사고 사망자나 심각한 부상자 발생이 사전에 방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뉴질랜드 헤럴드, TVNZ, 스토프, 뉴스홉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KBS와 펜앤드마이크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789원 83전, 한국에서 보낼 때 797원 72전, 한국에서 받을 때 781원 94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비가 오겠으며 많은 비와 천둥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16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약간의 비가 온 후 오후에 개겠습니다.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로 오늘보다 약간 높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우성이었습니다.